두들린의 김필재 사업전략이사님께서 대잔류 시대 채용 관리를 넘어 채용 성공으로의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필재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지난 1년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에 써 있는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약 20분간 나눠보려고 하는데 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 세션이 조직관리였다면, 조직문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저는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은 두산 중공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HR을 한 5년 정도 했고 영업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스타트업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이 회사에서 각각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채용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리팅이라는 채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두들린이라는 회사에서 약 한 2년 반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의 이력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피 속에도 인사정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면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친근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두들린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리팅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어플리컨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ATS, 그리고 탤런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TRM,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서비스가 나온 지는 약 4년에서 이제 5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 시간 동안 꽤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저희 그리팅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또 기술력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서 많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7월인가 그때쯤에는 저희 대표님이 포브스에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인재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기업이나 되게 일 잘하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은 육성 전략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대리 과장으로 잘 키워가면서 역량을 키워서 핵심 인재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취했는데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산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핵심 인재 기준이 바뀌면서 어제까지 핵심 인재였지만 오늘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의 핵심 인재는 다른 회사에서도 좋은 인재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에 뺏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더 이상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보다는 채용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채용하게 됐을 때의 장점들은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해 반대적인 내용들이겠죠. 결국 이런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우리 회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의 확보하는 방식이 변화되면서 채용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신입 채용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다 경력직 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지금 2021년도의 데이터입니다. 이때부터 경력직 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퇴사의 시대라는 표현이 한 3년 전, 2년 전까지도 되게 많이 통용되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대퇴사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요. 올해부터는 대잔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를 하고 이직할 수 있는 곳들 자체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퇴사를 많이 하고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내가 꼭 연봉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직하고 퇴사하는 게 나한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진 않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긴축 경영하고 희망퇴직도 하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환경들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퇴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채용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많이 채용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포지션들은 계속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지원자를 많이 받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 세 가지의 제가 전략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꼭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채용 파이프라인의 다각화, 두 번째가 하이어링 에저 팀 스포츠, 세 번째가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입니다. 이 주제들은 제가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고객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채용에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고객사들 혹은 지금 채용의 전략들을 새롭게 짜고 있는 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이런 내용들 전달하다 보니 그 안에 자료로 저희 그리팅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아주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좀 미리 양해를 구할 건데 PPL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느끼지 못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이건 우리 서비스라고. 첫 번째, 채용 파이프라인 다각화입니다. 이게 미리 좀 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아니 지금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저 전통 파이프라인이라고 적혀 있는 저 세 가지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소스의 부족이기도 하고요. 채용 담당자들 리소스가 부족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다른 채널에 뭔가 이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뭐 여력이나 자금 같은 것들을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채용 전략을 새로 짜는 기업들, 채용에 되게 적극적인 기업들은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되게 다양하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파이프라인들을 그냥 아무 포지션에나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의 종류별로, 중요도별로 그 파이프라인들을 믹스 앤 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신입이나 인턴 채용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가장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운영팀이나 뭐 지원 직군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공고만 올려놔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 위에 두 가지죠. 우리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되게 핵심적인 기술직, 그리고 어떤 팀장 이상의 파트 리더 이상의 리더 직군들, 이런 분들은 단순히 공고를 올려놓고 사람인 자코리아에 이렇게 뭐 홍보하고 그런 것만 들로는 채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액션들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저는 오늘 다이렉트 소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봤던 채용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예전이라고 하면 불과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기업들을 만나보면 이 다이렉트 소싱이라는 걸 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니콘 스타트업들, IT 기업들,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존의 전통의 제조기업 서비스업들에서도 다이렉트 소싱을 하고 그 리크루터들을 직접 채용해서 인하우스로 지원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액션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업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신사업들을 되게 다양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업 개발을 하려다 보면 그에 맞는 새로운 핵심 인재들이 필요할 거고요. 대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되게 열광하고 계시죠. 그래서 DT를 하려면 개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채용 공고만으로는 채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전체 인재풀이 되게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 다 합쳐봐야 뭐 큰 기업으로 따지면 10개도 안 되거든요. 자동차 회사 10개 안 되죠. 그 안에서만 돌고 도는 인재풀들을 우리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만들려면 뭔가 다른 액션이 필요하고 그게 다이렉트 소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다이렉트 소싱을 하게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인재는 그냥 기다려서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접 하기 전에는 헤드헌터들을 많이 쓰셨죠. 근데 헤드헌터들이 이 핵심 인재들을 제대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지원자들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너무 많거든요. 또 하나,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대기업들마저도 채용에 투입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죠. 그런 와중에 헤드헌터들한테 뭐 몇 억씩 내던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용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드헌터를 쓰는 것보다 역량 있는 리크루터를 회사에서 채용해서 인하우스로 이렇게 소싱하는 트렌드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거냐? 그냥 제목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회사가 핵심 인재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의 경쟁사
혹은 우리 회사의 주변에 있는 협력사들의 인재 DB를 구축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원자들과 소통할 때, 후보자들과 소통할 때 뭔가 개인별로 맞춤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 그리고 핵심 인재들은 내가 우리 회사에 한번 지원해 보시죠 라고 제안했을 때 바로 오케이 하는 사람은 핵심 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한 1년 뒤쯤 연락 주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고 있는 채용 공고 올리기도 바쁜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저희 그리팅입니다. PPL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든 AI 기술이 있어서 이러한 정보들을 되게 쉽게 취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안에서 이 지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되게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이어링 애저 팀 스포츠 먼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하면 우리 면접에 참여하시는 면접관들, 현업의 평가자들, 그 팀장님들, 임원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되게 이제 보수적 채용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과거에는 사실 이분들이 채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 팀원을 뽑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은 HR이 하는 일, 채용 담당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냥 면접 오라고 하면 면접관에 가서 그때 가서 이력서 열어보는 뭐 이 정도의 역할이셨죠.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이 하이어링 매니저들의 역할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팀 스포츠라고 말씀드린 거가 단순히 이제는 채용이 채용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팀과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여야지만 우리 회사의 채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 인재, 이런 우수 인재들은 채용팀 혼자서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 현업의 리더분이 직접 나서서 우리 조직은 이런 조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같이 만들어 나가보자라고 설득하는 것들이 엄청 그 후보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하이어링 매니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그 도움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러한 액션들을 그 팀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채용 담당자와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잘하는 기업들은요. 그래서 채용 포지션이 오픈되면 그 오픈된 포지션을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해서 JD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후에 면접 과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 현업 팀장님이 가셔서 이 사람에 대해 설득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같이 설계합니다. 그리고 채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채용이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채용팀만 그 KPI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업 팀장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좀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채용이 끝나고 나면 이 채용 과정에서 뭐가 좋았고 안 좋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다 팀장님들한테 드려서 이후에 채용이 진행될 때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 이 두 가지가 크게 바뀝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구직자 10명 중에 6명은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했으나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 가기 싫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보시면 면접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 면접관이 인신공격을 한다. 그 면접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인사팀과 하이어링 매니저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면접 계획을 같이 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또 하나, 채용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 그 지원하는 지원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좋은 지원자가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채용 속도가 길어져서. 여기 보시면 제가 블라인드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나 어느 회사에 지원했는데 채용을 진행하는데 한 4달이 걸린 거예요. 그 와중에 4달 동안 뭔가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블라인드에 올린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되게 채용에 깊게 인발브 될 수 있는 그런 채용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잘 하려면 이런 것도 이제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 경험 설문조사 같은 거. 아까 그 스펙터에서도 이런 내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 리드 타임이 조직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조직은 빠르고 어떤 조직은 느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같은 거. PPL입니다.
네, 요거 그리팅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꼭 그리팅이 아니더라도 ATS라는 이 채용 관리 솔루션을 쓰시면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바로 이어서 세 번째의 채용 전략이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입니다. 네, 결국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이라는 걸 우리는 왜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채용 성과를 계속해서 좋게 만들고 싶은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채용의 데이터를 접목시키게 되면 이러한 좋은 점들이 생깁니다. 채용 성과를 지금은 그냥 결과만 놓고 뭐 과정만 놓고 판단했다면 수치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 수치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전략을 다시 짜볼 수 있습니다. 또 고도화시킬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어링 매니저와의 협업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그리팅 고객사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채용 속도 개선. 이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장표는 그 다이어그램은 개발자 포지션 리드 타임이고요.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 리드 타임입니다. 개발자 포지션은 임원 면접에 평균 20일이 걸렸고요.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은 임원 면접에 평균 한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왜 같은 회사인데 우리는 팀별로, 조직별로, 사업부별로 이렇게 채용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 당연히 빠르게 진행된 채용이 채용 성과가 더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인사 담당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 채용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조직의 그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들과 인터뷰를 해서 뭐가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채용 파이프라인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용 절감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는 채용을 진행할 때 뭐 사람이든 자쿠리아든 원티드든 여러 개 채용 플랫폼에 공고를 올리면서 비용을 쓰죠. 그런데 실제로 어디에서 우리가 채용이 가장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데이터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그게 어디에서 지원자가 실제로 많이 들어왔고 어디에서 들어온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의 합격률이 높은가 이러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채용할 때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채용 예산이 있다.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분배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ROI가 높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은 채용 파이프라인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채용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저희 그리팅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엔라이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을 엄청 잘 하고 계셨습니다. 크게 이 엔라이즈 같은 경우는 채용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원자 수 부족 및 느린 리드 타임, 적합한 지원자의 부족, 채용 프로세스 도중, 지원자 이탈. 지원자 수 부족 및 느린 리드 타임의 문제는 그리팅 도입으로 해결을 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실제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이 어느 채용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탈했는지 이런 것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걸요. 데이터가 여전히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엔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는 결국 2차 면접까지는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오는데 오퍼레터 발송하는 그 단계에서 중간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요즘에 그 연봉이나 뭐 이런 처우가 되게 좋은 큰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IG에서 했던 방법은 오퍼레터를 좀 다르게 썼다고 해요. 오퍼레터를 쓰는데 그냥 틀에 박힌 정해진 오퍼레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담은 오퍼레터를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에게서 이러한 장점들을 보았고 혹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개선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오퍼레터에 담았을 때 훨씬 더 채용 성과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인터뷰까지 해서 저희 자료로도 실었습니다. 이만큼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채용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혹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대잔류 시대의 새로운 채용 전략 필요한 거 3가지.
채용 파이프라인 다각화, 하이어링 에이저 팀 스포츠, 데이터 드리븐 리크루팅.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많으니까요. 네. 결국 우리는 리소스가 필요한 거죠. 채용 담당자들이 이걸 하시려면 충분한 리소스가 필요한데요. 우리 채용팀에 인원 보강해달라 그러면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PPL 화면 한 번 더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보이시는 이 레퍼런스 기업들이 저희 그리팅을 도입해서 채용을 많이 고도화시키고 성과를 높이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즘에 아까 스펙터도 그렇고 보니까 끝날 때 이런 QR코드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한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팅 활용 사례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 첫 번째 QR코드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용 담당자 전용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한 3,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모여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함께 하고 싶다면 두 번째 QR코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를 만나서 우리 회사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 번째 QR코드. 요건 제 링크드인 프로필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QR코드를 선물로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